네, 안녕하십니까. 뉴지스타 회원 여러분들. 2017년 6월 21일, 오늘은 모멘텀 팩터 파고들기에 대해서 교육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화님 안녕하시고요. 막강 독종님, 루비님 모두 안녕하세요. 자, 젠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벤트를 또 하나 진행합니다.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세계 1위의 레노버 뉴지스탁 로버드바이저를 만나다. 저희가 레노버라고 있죠. 이런 노트북 판매 회사, 세계 1위 PC 제조사, 뭐 어떤 기준에서 1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탑권 안에 들죠. 탑5 안에는 무조건 들 겁니다. 그래서 레노버랑 같이 뉴디스탁이 제휴를 맺어서 이 노트북 결합 상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차피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PC가 좀 노후 되셔서 새로운 PC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거 좀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써봤는데 좋긴 좋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하고 좋긴 좋고요. 근데 이제 이 노트북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까지도 제공합니다. 특히나 현재 지금 프리미엄 고객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은 기존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까지 추가로 덤으로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제공하는 뉴지랭크 서비스, 종목 추천 서비스, 젠포트 서비스 모든 거 플러스 노트북이 이제 어, 원래는 비싸야 되는데 전체 해서 200만 원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이렇게 뭐 실시간 방송, SMS 전송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뉴지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요. 뭐 특히나 이제 젠트레이더 자동 매매 돌리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 이런 노트북도 하나 있으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40만 원인데 이제 200만 원의 이벤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뉴지스탁의 공동 대표 문경록 대표가 이제 이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저도 이제 되게 솔직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노트북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뉴지스탁 서비스 이용하실 거면은 한 번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젠포트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젠포트에 보면요, 기본 설정,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얼마를 운용하고 또 얼마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얼마에 팔지를 목표 손절, 그러니까 간단한 거를 정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에서는 뭐 대형주만 할 건지 소형주만 할 건지 그런 특정 업종을 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매매 조건. 여기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세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종합, 모멘텀, 펀더멘탈 등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요. 300개가 좀 넘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 자, 먼저 모멘텀 점수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요, 가격과 수급 강도를 상대평가한 랭크 점수다. 0에서 100점 사이인데 높을수록 좋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멘텀 점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거래량 등등, 그리고 시장의 수급 거래량 등등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점수라고도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멘텀 점수는 높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멘텀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최근에 이런 수급 거래량이 좋은 종목들만 사겠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모멘텀 점수 과거 값입니다. 이 위에 있는 모멘텀 점수를 며칠 전 모멘텀 점수를 쓸 거냐입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벌써 수요일인데요. 오늘 젠포트 뉴지스탁에서 매도할 종목들은 화요일 날 종가를 보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뉴지스탁에서 말하는, 자, 오늘은 화요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거값에서 말하는 1일은 월요일이 되겠죠. 자, 이해가 안 되셔도요, 몇 번 듣다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자, 모멘텀 점수 과거값 2일, 그리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화, 월, 지난주 금요일까지 갑니다. 그럼 2일이면 이제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모멘텀 점수가 90점 이상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과거 값을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2일이 아니라 원하시는 뭐 17일, 15일 어떤 것이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모멘텀 점수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는 모멘텀 점수 과거값 1위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넣고요. 그 다음 맨 끝에는 0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과거값 모멘텀 점수 1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던 거를 왼편으로 넘겨오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자, 이게 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1은 아니죠. 1 플러스,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3 마이너스 2는 1이죠. 근데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2가 되고요. 1 플러스 2는 역시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등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도 지금 원래는 모멘텀 점수가 과거가 모멘텀 점수 1일보다 크다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얘를 넣고 마이너스 넣고 두 번째 넣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셔도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넣을 거를 일로 옮기고 마이너스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의 모멘텀 점수겠죠, 얘는. 그리고 1일 전 모멘텀 점수면 월요일의 모멘텀 점수겠죠. 이러면 화요일의 모멘텀 점수가 월요일의 모멘텀 점수보다 높아야 된다가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섞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이 됐죠. 그 다음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여기서 모멘텀 과거값 1일이 2일보다 크다. 역시나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고 여기 0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넣으면은, 자, 하나,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뭐죠? 최근 모멘텀 점수가 그 하루 전보다 높아야 되고
또 그 하루 전은 이틀 전보다 높아야 됩니다. 결국은 모멘텀 점수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모멘텀 점수 과거값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멘텀 점수 평균입니다. 자, 모멘텀 점수 평균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모멘텀 점수 평균이죠. 10일 동안의 평균이고요. 그래서 5일이다 입력을 하면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평균인데 앞에 이동 평균이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멘텀 점수의 5일 동안의 평균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뭐 7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근 5일 동안 모멘텀 점수가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게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최근 5일 동안 모멘텀 점수가 계속 높게 형성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5일 동안 90점 이상이었다 라고 한번 넣어 보겠고요. 그 다음은 자, 모멘텀 점수가 계속 높으면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주가가 최근 5일 동안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주가라고 검색하면 여기서 주가 상승률이라고 나오죠. 주가 상승률. 너무 제가 좀 고급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방금 좀 머뭇거렸는데요. 일단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예를 들어서 10% 미만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10% 미만. 이렇게 하면 뭐죠? 최근 5일 동안의 모멘텀 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5일 동안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 상승률이 10보다 낮아야 되는데 얘는 하루만 본 겁니다. 그러면 동일 기준에서 봐야 되겠죠? 자, 얼마 전 교육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요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는 여기 보이는 N or any every before 중 무엇일까요? 자, 역시 맞추시는 분 오늘 커피 야생아님이 맞추시면 마일리지 쌓여서 조금 더 좋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곳 중에서 이 기간 동안 계속 성립해야 된다. 근데 지인킴님 맞추셔도 지인킴님 커피 드리죠. 드려야죠. 근데 커피 좀 싼 거 드리면 안 돼요? 좀 어디죠? 스타벅스 말고 저기 야생아님이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편의점보단 좋은 거 드리죠. 제가 그래도 나름 가오가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이렇게 양보하는 사회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 어떤 형태로든 다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맞죠? 에브리입니다.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일 동안 90점 이상이었는데 이제 5일 동안 이 10% 이상 제가 약간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조금 저도 살짝 헷갈렸는데 자, 에브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에브리를 넣고 B를 넣고 5일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조건식 검증하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검증 성공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잘못 그 설명을 드렸네요. 이게 왜 잘못 설명드렸냐면요. 에브리 B, 5면요. 5일 동안
매일매일 기준으로 하루하루 기준으로 10%보다 못 올랐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매일매일 9%씩 올랐으면은 5일이 되면 45%가 오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착각했네요. 다른 팩터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주간 상승률은 이제 주 기준이고,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주가 이게 썸이 있으면은 될 텐데. 자, 이거는 저가 헷갈려서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엠벨이 있습니다. 엠벨 위치. 그래서 엠벨 위치라는 것은 자,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은 중심선이 50점, 하단이 빵점, 상단이 100점인데, 이제 이 사실 시장의 주도주들은 요 상단과 중심선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수한다면은 요 상단보다는 중심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최근 5거래일 동안 모멘텀 점수가 상당히 좋았으면은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건식으로 현재 엠벨 위치가 중심선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주가가 오르진 않았는데 계속 모멘텀 점수가 좋으면서 중심선에 머물렀다는 거. 한마디로 모멘텀이라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적인 수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기다리다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벨로프로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로프로 하고요. 이거는 60 아래다. 왜냐면 중심선이 50이니까 중심선보다 살짝 높은 것보다 아래다. 자, 이렇게 넣고 다시 이름 에브리를 좀 빼줘야 되겠죠. 제가 좀 헷갈리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의도한 게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돌려볼까요? 저렇게 하면 잘 나올지. 2017년 1월부터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건 안 건드리고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특히 안정적이네요. 그죠? 승률도 괜찮고요. 이게 왜냐면 모멘텀이 계속 쌓였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A형이라 참다 가끔씩 터져요. 이것도 그런 거죠. 왜냐면 그 수급이 계속 참다가 이제 한번 터지는 그런 거를 아마 하는 것 같고, 거래 내역을 보면은 좀 보이겠죠. 거래 내역보다는 여기 수익률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전체 보기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률별로 나옵니다.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막 10%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틀 만에 10% 오르고 뭐 4일 만에 10%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팩터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종목 정보도 매매 결과 통계도 한번 보시면요. 대신 통계는 여기 보시면 요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많죠. 코스닥 초소형과 코스피 중소형.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는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기 때문일까요? 어찌됐건 뭐 이런 방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모멘텀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멘텀 점수 변화량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3일이다 라고 하면요, 3일 입력하고
50점 이상이다. 아니다. 이거 3일 말고 1일로 해보겠습니다. 1일 50점 이상이다. 이러면은 어떤 걸까요? 어제는 모멘텀 점수가 아마 한 뭐 20점대 머물렀다면은 이제 이게 50점이니까 70점 위로 올라온, 그러니까 모멘텀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종목만 매수하고 싶으시면 이런 팩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게요. 비슷합니다. 아까 엠벨이 사실 되게 많이 응용이 되는 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엠벨 중심선 근처에 있다는 건 안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굳이 엠벨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하루 만에 모멘텀 점수가 50점 이상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죠? 주가 상승률, 일별 주가 상승률을 넣으면 되겠죠. 이랬는데 주가는 3%보다 못 올랐다. 이러면은 모멘텀 점수 급격하게 올랐는데 주가는 안 오른, 이런 것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멘텀도 보겠습니다. 변화율, 이거는 이제 변화량은 점수입니다. 변화율은 퍼센트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1일 전 대비해서 얘는 뭐 10%가 올랐다. 이러면은 뭐 모멘텀 점수가 50점이었는데 10%면 5죠. 55점 이상만 되면 요 조건에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실 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모멘텀 점수 순위입니다. 모멘텀 점수 순위. 자, 학교 다닐 때 정말 저도 힘들었고 많은 학생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실제로 제가 뭐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유행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점수, 학벌, 등수 사회입니다. 뉴지스탁은 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예요. 모든 걸 점수화시키고 등수로 매겨버립니다. 자, 점수는 높은 게 좋죠. 그쵸? 학교에서도 30점 받는 친구들보다 100점 받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쁨 받습니다. 등수는 낮은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낮은 거라는 거는 30등 하는 친구가 100등 하는 친구들보다 이쁨 받습니다. 반대입니다. 점수와 등수는. 그래서 모멘텀 점수 순위는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멘텀 점수 순위가 1 이하다 라고 넣으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저희 그 뉴지랭크 중에서 유니버스 1등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유니버스 1등 종목 여기 보면 각각의 유니버스 저희는 상장된 2000 종목을 6개의 유니버스로 나누죠. 코스피 2개, 코스닥 4개의 시가총액 크기별로. 그래서 유니버스마다 1등만을 보여주는 화면인데 아까처럼 모멘텀 순위가 1 이하다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모멘텀에서 1등 하는 애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우등 종목 탑 30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텀을 누르면 모멘텀 순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등부터 30등까지 보여줍니다. 다 등수죠? 아시아나항공이 19등 하는 SK가스보다 모멘텀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수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 점수 순위가 5 이하다 이러면은 대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유니버스가 6개죠. 코스피 2개, 코스닥 4개. 그러면은 유니버스 하나당 5개씩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총 5 곱하기 6, 30 종목이 대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만 뽑겠다면요. 그런 것이고요.
자, 모멘텀 점수 순위 과거값. 자, 위의 내용들과 많이 중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커피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커피는 하루에 한 분씩에만. 네, 그래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30개 맞았습니다. 네, 그다음 모멘텀 점수 순위 과거값 역시나 3일 전에 얘가 모멘텀이 1등이 내일 뽑고 싶다. 그럼 과거값 1 이하로 넣으면 되겠죠? 모멘텀 점수 순위 평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위의 평균인데 이거는 순위니까 낮게 잡는 게 주도주겠죠. 변화량, 변화율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량 같은 경우는 자, 어, 1일, 그러니까 하루 전 대비해서 얘가 변화량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10이다. 잠시만요. 자, 마이너스 10 이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위가 있으면은 이제 이 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막 있으면요. 마이너스 10 말고 마이너스 5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5로 하면은 전일 대비 이게 5계단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자, 지인킴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샘플이 사실 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살짝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샘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5면 티 안 나니까 마이너스 뭐 30계단 이하다 넣고 어, 넣고 돌려보면 됩니다. 백테스팅. 이게 2014년부터로 됐네요. 2017년 5월 2일부터 해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률은 떠나서 거래 내역을 보면 최근에 6월 20일에 매수한 종목이 코미코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63 계단이 올랐습니다. 자, 코미코. 자, 6월 20일에 샀으면 6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이게 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코미코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랭크를 보면은 이게 점수가 아니라 잠시만. 이게 자, 코미코가 코스닥 소형이기 때문에 코스닥 소형. 자, 코미코. 지금 전일 대비해서 29계단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또 교육방송 할 때는 또 하루가 지난 거라서 또 애매한데요. 잠시만요. 30 이하로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긴 했는데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순위가 이제 22개 단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니킴님 말씀대로 샘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샘플을 넣어 두겠고요. 그리고 네, 일단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용을 하면 되는데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종 모멘텀 점수라는 팩터가 또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속한 모든 종목의 모멘텀 점수 평균 값으로 높을수록 좋다.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저희 뉴지랭크 메뉴에서 업종 섹터 산업 1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멘텀을 누르시면요. 모멘텀 순으로 이제 업종들의 순위가 나열이 됩니다. 그럼 이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평균 점수로 이 순위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 모멘텀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요 주도 업종 내에서만 매매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역시나 과거가 평균 변화량 변화율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업종 모멘텀 점수 순위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로 점수를 차트로 바꿔서 그려보면은 가장 하단에 내려올 때가 한 60점대입니다. 그리고 상단은 당연히 한 100점대죠. 그러면은 과연 이 업종을 상단에 있는 주도주 흐름일 때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역발상으로 저점에 떨어졌을 때 매수할 것이냐, 그것을 할 때 저 팩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 가까울수록 100점이고요. 왜냐하면 역발상으로는 가장 매수하기 적기니까 그렇고요. 상단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업종 모멘텀 점수 순위를 90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치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겠죠. 역발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업종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아까는 업종 모멘텀 점수 순위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 업, 점, 예, 그쵸.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종 모멘텀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점수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순위는 낮을수록 좋죠. 만약에 업종 모멘텀 점수 순위가 1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요 1등하는 스마트폰 부품에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내려와서가 이 업종별 모멘텀 순위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역배열 업종들을 찾아낼 때 쓰는 팩터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모멘텀 첫 A입니다. 자, 저희가 말하는 A 플러스, 모멘텀 A 플러스는 90점, 점수가 90점 이상일 때를 의미하고요. A는 보통 70점일 때를 의미합니다. A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있지만 보통은 그냥 A라고 하면 70점을 의미합니다. 근데 첫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모멘텀 첫 A, A 플러스. 이것은 최근 1개월 동안 모멘텀 점수가 70점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경우는 첫 모멘텀 A. 1개월 최소 1개월 동안 90점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면 A 플러스가 뜹니다. 자, 이것도 그동안 완전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봤던 뭐 코미코 같은 경우도 주가 차트, 이 점수 차트를 보시면요.
자, 모멘텀 점수. 자, 보시면요. 이제 기준이 되는 요 70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죠. 근데 모멘텀 점수가 바닥권에서 기다가 언제부터 올라왔냐면요. 4월 중순 말경부터 모멘텀이 70점 위로 기웃거리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첫 A가 떴겠죠. 그리고 나서는 모멘텀 점수가 하단보다는 상단에서 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소외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수가 높아진 종목들을 찾고 싶으시면 첫 A 혹은 첫 A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멘텀 A 마이너스 연속은요. 참 이것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첫 A랑 동일하게 보세요. A 마이너스가 70점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70점이 며칠 동안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위에서 그냥 모멘텀 점수 7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요 A- 연속이랑 동일하고요. 그냥 모멘텀 점수 9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A 플러스 연속과 동일한 게 됩니다. 그래서 A- 연속이 5 이상이다 이러면은 5거래일 이상 동안 모멘텀이 70점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교육 방송은 제가 좀 여러모로 좀 잘못 설명을 드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해드렸지만 제가 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 건 아닌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팩터에 대한 좀 샘플링, 좀 활용 방안에 대한 요청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작업 중에 있어서 조만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모멘텀 관련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들은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